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어인의 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래곤볼 대전집 4권과 7권, 북미에서만 발간된 소년점프 토리야마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 최강전부에서 부록으로 들어있던 드래곤볼 S권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정보나 여러분의 생각 또는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전침은 자유인 거리야.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이어인은 지구인과 꽤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다른 점이 있다면 머리카락과 꼬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혹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사이어인의 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드래곤볼 캐릭터의 이름, 사이어인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름 어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이어인의 꼬리에 관련된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베지터의 꼬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베지터는 분명 지구에 네퍼 왔을 때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에 달이 없는 것을 알고 임의로 달을 만들고 오자르, 그러니까 거대한 원숭이로 변신을 했었죠. 거대한 원숭이를 변신하는 조건은 달에서 나오는 브루츠파를 눈으로 보는 것과 사이어인의 꼬리입니다. 베지터의 꼬리는 지구에서 야지로베에 의해 잘리게 되고 지구를 떠나서 회복장치인 메디컬 머신에 들어갔다 나오지만 꼬리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메디컬 머신 옆에 있던 인물이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꼬리는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베지터는 아주 쿨하게 꼬리는 다시 날 거니까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 베지터의 꼬리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손오공의 경우에는 신이 손오공의 꼬리를 제거해 주었지만 베지터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을 살짝 섞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이어인에게 꼬리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더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달과 꼬리로 거대 원숭이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이어인의 전투력은 약 10배가 된다고 하지요. 사이어인의 본성이 거대 원숭이로의 변신이고 거대 원숭이로 변신을 하면 본능대로 싸우게 된다고 하죠. 또한 이성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거대 원숭이가 본능이기 때문이죠. 물론 베지터와 같이 상급 전사들은 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손오공이나 손오반처럼 이성을 잃는 것이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반대입니다. 참고로 정사는 아니지만 드래곤볼 GT에서도 초사이어인 4로 변신을 하려면 거대 원숭이 상태에서 이성을 유지해야지만 가능했던 변신이었죠. 토리야마 선생님이 해외판 소년점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는 사이어인을 강하게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전투력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연히 꼬리는 재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꼬리를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잘라버린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드래곤볼 슈퍼 극장판에서 등장했던 브로리 역시 꼬리가 없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강함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강함이 필요 없게 되어도 꼬리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드래곤볼 슈퍼 1권에서 제6 우주의 사이어인인 캬베를 손오공이 처음 만났을 때 사이어인이란 말에 그럼 꼬리는 어디 있어? 라고 묻자 캬베가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신들은 꼬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전투민적인 사이어인이 강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강해졌다면 꼬리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도 싶었습니다. 그러면 사이어인의 꼬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트랭크스와 손오천은 왜 꼬리가 없는가? 이 둘이 꼬리가 없다는 사실은 대전집에서도 확실히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만화책에서 크리링이 트랭크스 아기 때의 모습을 보고 꼬리는 잘랐니? 라고 물어보는 대사는 있는데 꼬리를 잘랐다, 자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한 적은 원작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정집에서 트랭크스와 손오천은 꼬리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꼬리가 없이 태어났겠죠. 제가 지금 어디서 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사이어인이
지구인과 혼혈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사이어인 혼혈이 꼬리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은 25%라고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게임에서 봤는지 잡지책에서 봤는지 TV에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요. 이 정도로 꼬리가 없이 태어나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사이어인과 지구인의 피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 25%만 꼬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보면 꼬리가 없이 태어나는 호녀라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토리야마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꼬리가 없는 경우는 순수 사이어인보다 강하게 태어나지만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요. 사이어인의 꼬리 이야기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초사이어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초사이어인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쵸? 이제는 사이어인인데 초사이어인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궁금하죠. 얘는 왜 초사이어인이 아닐까? 저도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팡은 왜 초사이어인이 아닌가요? 또 있었어요. 사실 초사이어인이 아닌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모든 답의 결론은 맞습니다. S세포. 그 모든 비밀은 드래곤볼 S1에 포함되어 있는 토리야마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S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번역을 잘못한 건지 몇몇 곳에 있는 글을 보면은 좀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S세포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S세포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누군가의 뇌피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S세포에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이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훗날에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이야기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올린 날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래곤볼 설정은 끝없이 바뀌고 진화되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초사이어인이 되려면 몸속에 있는 S세포가 필요합니다. S세포가 일정량이 되면 분노라든지 어떠한 계기로 S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초사이어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S세포는 대부분의 사이어인이 가지고 있대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사이어인이 S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이어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이어인이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세포를 사이어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숫자가 적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초사이어인이 되려면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소노천과 트랭크스가 쉽게 초사이어인이 된 이유가 S세포를 많이 물려받아서라고 합니다. 또한 지구에서 온순하게 자란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소노공과 소노반도 지구에서 자랐지만 그 둘의 자라나는 과정은 어땠나요? 이 둘이 평화롭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특히 소노반은 4살부터 피콜로의 수련에 참가를 해야 하는 등 같은 지구였기는 했지만 소노천 트랭크스처럼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작가가 강조합니다. 절대로 초사이어인이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요. 초사이어인이 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S세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순한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이어인들이 온순한 정신면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사이어인이 되기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사이어인이 되기 딱 좋은 예가 손오공이에요. 손오공은 전투력도 충분했고 베스트 프렌드인 크리링이 죽어서 분노도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싸울 때 말고는 기본적으로 온순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순수 사이어인이 초사이어인이 되려면 손오공 같은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많았습니다. 꼬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요, 제가 한 가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이어인 혼혈이 순수 사이어인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확실히 손오공의 어렸을 때와 소노천 트랭크스의 어렸을 때를 비교해보면 소노천과 트랭크스가 압도적으로 강하죠. 이건 베지터와 비교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초사이어인까지 변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컸다고 해도 미래의 트랭크스를 봐도 알잖아요. 물론 성인이 된 트랭크스도 손오공, 베지터의 같은 나이대와 비교했을 때는 강하지만 왜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막 들까요? 소노천 트랭크스는 확실히 어린 나이에 퓨전으로 초사이어인 3까지
변신을 하는 강함도 보여줬고, 트랭크스도 자마스 때 싸움을 보면 엄청 발전한 것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마인부 시절 때 신전에서 손오공과 피콜로의 대화 기억나시나요? 피콜로가 손오공에게 왜 마인부와 끝까지 싸우지 않지? 라고 물어보자 손오공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죽은 사람이고 미래를 저 두 꼬맹이에게 걸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천크스가 마인부에게 흡수된 이후로 제가 보기엔요, 손오공이 단 한 번도 손오천과 트랭크스에게 미래를 거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물론 자신이 되살아난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심이 없다는 게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도 싶었고요. 또 훗날 우브가 등장을 하잖아요. 손오천과 트랭크스에게 미래를 거는 것보다는 우브에게 거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태어났을 때는 사이어인 혼혈이 강하지만 강해질 수 있는 그 한계치는 아무래도 순수 사이어인보다 낮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몇 가지 사이어인에 관련된 이야기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꼬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항상 영상에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잡담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주제가 뭐였지 하고 헛갈리는 분도 계시다고 하시고 해서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